지금 조국혁신당이 어제 좋겠어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뭡니까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이제 사찰 비슷한 거를 했다라는 의혹을 문제로 삼아서 한 달 전에 개엄 한 달 전쯤에 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 사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새로 혐의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네. 2주 남았어요. 14일까지니까. 김건희가 이 수사 청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청탁금지법이고 예.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고 너무너무 비난 가능성이 높고 네. 김명수 왜 수사하느냐 왜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이 지났는지도 답보 상태냐라고 하니까 네. 바로 그 지시 하달받아서 수사하잖아요. 이런 부분 왜 내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 정치 탄압이고 이거 불법 수사인 거 모르냐라고 하니까 무혐의를 주잖아요. 네. 수사팀을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성재 씨 진짜 단 한마디라도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 앞에 검찰 후배들 앞에 그 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요. 박성재 혐의가 청탁금지법 직권남용만 얘기하는데 전 이거 뇌물도 된다고 봐요. 왜? 김건희 입장에선 자기 그렇지. 사건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자기 맞습니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박성재한테 자리를 대가로 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뇌물을 공유한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을 시킨 거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리를 왜 박성재 시켜줬겠습니까? 그 자리를 준 그러니까 뇌물의 정의라는 게 부정처사 우수래. 그렇죠. 부정처사 금전적인 우수래. 것만 우리가 뭐 1,000만 원 줘야지만 뇌물이 아니라 자리를 주거나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매관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건희가 야 저 김진우 오빠 사건 덮어 이건 직권남용으로 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공범관계해서. 근데 이거는 자기 사건을 덮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 뇌물을 공유한 걸로 이거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일을 지금 했는데 만약에 조용해. 이걸 사법부에서 이것까지 들어갔는데도 영장을 우리는 기각하겠다. 전 한번 이것도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사법부가.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나온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팀이 다시 한번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또 기각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공소유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네. 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불법성 인식은 그날 바로 야밤에 법무부 회의 긴급회의 소집해서 다들 이거 기자한테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러냐 포고령만 봐도 불법인 게 그렇죠. 명징한데 예. 이래도 난 몰랐는데 나는 정말 법리 판단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건태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사법부도 똑같이 심야회의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관장 하에 들어갔는데 개헌군 사법부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합법성을 전제하고 한 거예요. 사법부도 판단 못해도 무죄.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고 해도 이거 영장 기각. 이게 말이 되는지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불법성 인식으로 다투기에는 조금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럼 새로운 혐의로 한번 더 쳐볼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김건희가 자기 사건 덮으려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그 인사권을 가지고 그 전에 있던 한동훈이 말 안 들으니까 내보내면서 잘라버리고. 박성재를 안 쳐요. 안 쳐. 그러면서 인사권 또 행사해가지고 이창수부터 쫙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또 라인업 짜요. 네.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무혐의 받아냈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매간 매직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 그래 사건 보이네. 덮어주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소위 말 충성맹세한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조종한 거잖아요. 실제로 박성태 기자 그분이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면접을 봤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박성재 장관은 김건희가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네. 보통의 부정부패 사건은 이제 인사권이 없으니까 장관한테 가가지고 검사한테 가가지고 돈을 매겨서 내 거 무마해 주세요. 이게 뇌물이잖아요. 예. 김건희는 거꾸로죠. 예. 아예 권력을 잡아버려. 어. 잡아버려가지고 자리를 대가로 주고 야 가서 너 내 거 덮어라. 딱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훨씬 심각한 뇌물 부패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단순 직권남용이다. 단순 청탁금지법. 아니 청탁금지법 뭐 형량 몇 년이나 된다. 그게 솔직히 아니고 말하면 이거는 정말 아주 교묘한 형태의 뇌물이고 예. 교묘한 형태로 이 소위 말하는 권력의 사유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공화국의 적이죠. 공화주의 그러니까 적이죠. 적. 사실은 신인규 변호사 말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국민들이 네, 들고 하나만 더. 다시 또 들고 일어나야 되나라는 네.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뭐 김건희와 윤석열 공범 관계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스물스물 나오던데 아니, 저는 그런 얘기 들을 설마. 때마다 그러니까 뭐 공모한 걸 입증해야 된다. 아니 최순실 박근혜 케이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걸 윤석열이가 만들었고 그 특수관계하에서는 경제적으로 지각 공동체 때문에 그러니까. 공범 입증하기가 쉽다. 예. 내지는 쉽게 경제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받아놨어 윤석열이가. 네. 근데 부부 관계인데 그걸 더 입증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 공동체 논리를 갖다 쓰면 김건희는 그냥 윤석열인 거예요. 모든 범죄를 윤석열 위에서 저지른 사람인데 자꾸 그 위치를 마치 김건희가
그 여론전 했잖아요. 난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법리를 좀 엄격하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김건희는 윤석열과 일체이기 때문에 저는 선례도 있고 과거에 최순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범관계 입증 이런 얘기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 입증이 왜 안 됩니까 그게? 네. 과거 선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굳어지는 건데 이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끝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명태균의 황금폰을 막으려고 비상계엄까지 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점점 굳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관련해서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한동훈이가 사악하게 도이치 사건 2년을 끌었다라고 하면서 도이치 사건 발표 후에 박성재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 이 사건 관련해서 박성재하고 30분 동안 텔레그램으로 네. 통화도 했었다라는 보도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 사건을 무마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자기 부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공적 조직을 다 동원하고 압박을 했다. 그게 내란 아닌가요? 그 그래. 자체가 국헌문란 아닌가요? 그 자체가 물론 무슨 폭동만 아니다 뿐이지 네. 내란성 행위를 한 것이고 아니 결국에는 이게 이 사건이요 김건희 덮어주고 사실 윤석열 자기 사건 덮은 거랑 똑같거든요. 자기 권한 가지고 자기 부인 사건이니까. 이거는요 최혜병 수사 외압보다 한 1000배 10,000배 심각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이건 정말 기가 경제 막힌데 공동체 아니라 권력 공동체. 아니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 아유. 위중한 사건을 사실은 신인규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혈압이 올라서 시일야 방송 대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치권이나 우리 언론이나 이거를 뜨겁게 잘 다루지 않는다. 이게 이슈화가 세게 안 된다. 이거는 상당히 저도 아쉬워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물론 이제 지방선거도 중요하고 뭐 출마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이 내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내란을 확실하게 우리가 척결하지 못하면 그 굴레에서 계속 또 살게 맞아요. 되는 이 거예요. 역사의 흠결로 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당신들 내란도 똑바로 청산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다음 정치를 맞아요. 하겠다는 거야라고 또 비판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올해 안에는 이 내란 청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어야 됐다. 사실은 그게 지난 지도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정청래 대표는 확실하게 싸울 사람이다. 그리고 싸움은 본인이 하겠다. 네. 일은 대통령이 하시라. 이런 슬로건을 걸었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